안녕하세요. 낭만보수 영우본색입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로서는 참 부러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의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국? 독일? 아니면 스위스요?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 이 모사드의 숨은 역할 때문이라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보기관 국정원, 정치 구단으로 알려져 있는 박지원 원장이 이끌고 있는 국정원,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우본색에서 밝혀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백신 그리고 또 각종 의료 장비, 의료품을 구하기 위해서 외교 전쟁을 지금 벌여오고 있죠. 그런데 이런 외교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는요, 이스라엘 보건부 그리고 세계 10대 병원에 드는 이스라엘 쉐바 메디컬 센터와 아주 긴밀히 소통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정보망과 또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백신과 또 의료품을 구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나라들이 주문해 놓은 의료품까지도 이 모사드가 역할을 해가지고 가로채는 일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모사드의 이런 노력에 힘입어서 이스라엘은요, 지난달 기준으로 백신 접종률이 무려 19.5%나 됩니다. 물론 모든 나라의 정보기관이 이런 일들을 다 해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 국정원,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지난 2월 8일 국정원의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이 모 방송국 기자에게 제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이 국정원에 보관돼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번 국정원 민간 사찰 문제가 아주 크게 불거진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와서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요. 여당 정보위원들은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해서 자료를 열람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전형적인 정말 지긋지긋한 정치 공작 패턴 아닙니까? 늘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름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고위 관계자, 무슨 핵심 관계자가 평소 친하게 지내는 기자를 만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나도 참 고민이 되는데 말이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래가지고 언론은 그 다음날 대서특필, 단독 보도 이런 거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당에서는 또 어떻게 나오죠? 최고위원회 열어가지고 여지없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오래전 일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덮어놓고 갈 수는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겠습니다. 그리고 당의 진상조사 TF 만들고 또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누군가 또 총대 메고 발의를 꼭 하죠. 이게 아주 정해진 코스 아닌가요? 지금 그렇게 이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과학, 기술, 기업 정보, 이 국가 안위에 대한 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해킹 부대를 키워서 우리의 기간 산업 또 국방 정보를 빼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지금 국정원이 12년 전 무슨 사찰 문건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흔들어대고 지금 이게 할 일입니까? 그리고 참으로 신기합니다. 왜 하필 지금 시점이죠? 2017년에 문정부 들어와서 민간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정원 TF 만들었지 않습니까? 국정원 캐비넷 다 뒤지고 국정원 메인 서버 다 들여다봤고요. 관련 사안들이 다 청와대에 보고가 됐는데 이 사안이 갑자기 왜 지금 불거졌냐 하는 거죠. 지금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아주 한창입니다.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때 청와대 또 경찰이 움직여가지고 울산시장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의혹을 받고 있죠. 이번에는 국정원이 앞장서서 또 뭔가 선거 공작을 하는 겁니까? 특히 부산시장 선거에서 지금 가장 앞서가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에게 당신 MB정부 때 정무수석 했으니까 민간 사찰 다 알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협박이라도 하는 건가요? 지금 MB정부 때 사찰 얘기하는데요. 노무현 정부에서도 정보관이라는 게 있었죠. 그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정보 수집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답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박지원 원장님, 과거 DJ 또 노무현 정부 때는 민간 사찰이 없었다고요? 혹시 기억상실증에 걸리신 거 아닙니까?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는요, 아주 조직적으로 대대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장을 구속 수사했고요.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낸 박민식 전 의원에게 제가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마치 과거 정부 DJ 노무현 정부 때는 민간 사찰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민식 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권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실상 김대중 정부 때 진짜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R2 또 카스라는 아주 최첨단 휴대폰 감청 장비를 제작해서 그걸 국정에 설치해 놨어요. 국정원 8국 직원 수십 명으로 하여금 24시간 무차별 감청을 했는데 그 대상 인원이 정치인, 언론인, 사회지도층 인사 1,800명. 그러니까 역대급 감청, 불법 도청이었죠. 당시에 국정원장인 신건, 임동원을 구속한 장본인이 접니다. 그런데 예. 박지원 국정원장이 너무 새빨갛게 거짓말을 해서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박지원 원장은 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죠? 지금 국정원이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난해 8월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 보고에서는요. 국정원에서 만들어진 단어 하나가 있죠. 바로 위임 통치라는 표현입니다.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9년 동안의 통치 스트레스를 줄이는 차원에서 또 정책 실패 시에 리스크에 따르는 책임을 돌리는 차원이라고 분석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에게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요.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죠. 이거 사실입니까? 제8차 노동당 대회 기간에 지위가 격상할 것으로 점쳐졌던 김여정 어떻게 됐습니까? 승진은커녕 기존 정치국 후보위원 자리도 지키지 못했죠. 물론 북한에서는 공식적인 직함만이 곧 권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국정원은 북한의 권력 구조의 그 흐름, 또 북한 김정은이 만들겠다는 전술 핵무기, 극초음속 무기, 또 순항미사일, 고체 연료용 잠수함 발사 미사일 이런 거에 대해서 실상이나 파악하고 있는 걸까요? 참으로 걱정되고 궁금합니다. 지금 북한은 해킹 공격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죠. 황보승이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사이버 공격 국가별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은요. 과기부와 산하기관의 사이버 공격 건수가 2017년 이후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관리하는 사이버 위기 경보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정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발 뻗고 생활할 수 있을까요?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죠.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묻습니다. 과거 국정원의 흠집을 찾아내고 캐내고 또 발표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국정원장이 되신 건지 아니면 정말로 나라를 지키고 싶어서 국정원장이 되신 건지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원장이 직접 말했듯이 국정원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한 그 말 믿어도 되는 건가요? 국정원은 수집한 정보를 특정 이념이나 진영에 치우친 게 아니라 오로지 국익을 위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국정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낭만보수 영우본색이었습니다.